자, 계속해서 15번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좀 봅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를 하면, 요것과 요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f1분의 f2 값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약간 제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음, 다소 부적절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서라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 누가 우연히 저의 이 생각을, 제 풀이를 보신 분이 계시면, 어, 제가 의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부족해서 이걸 몰라서 그런 거다 하고 반박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건 엄밀하게 보면, 알파, 베타,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2차 연립. 네, 2차 연립 방정식 문제는, 원래 풀이 해법이, 이제 한 서너 가지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되기 전에 서너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차 연립 방정식은 첫 번째가,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첫 번째, 이 글씨가 좀 속도가 느리나? 바꿔서 해볼게요. 자, 2차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좀 느리구나.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2차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이 모습은 뭐 쉽죠? 1차에서 바로 소거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두 번째가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건데 2차와 2차 중에서 어느 한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세 번째 케이스가 대칭형이라고 해서 이 대칭형이라고 해서 x하고 y 일창의 개수가 똑같다든지 뭐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 x 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다든지 또는 뭐 또 다른 고배항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치환해가지고 푸는 이 세 가지 형태만 보니까 개편돼가지고 다뤄지더라고요. 어, 예전에 이제 있었던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요거 말고 상수항 소거후 인수분해라고 하는 매우 불편한 그 풀이법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더 있었어요. 어, 2차항 소거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은. 자, 그래서 상수항 소거 인수분해 이 문제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데, 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상수항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풀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있는데 네가 그냥 모자라서 못 푼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글로. 자, 그래서 이 상수항을 소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즉, 이걸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을 뺍니다. 왜 이런 액션을 하냐면, 상수항 6을 소구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이 부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확인되나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쵸? 그 다음에 6은 사라지죠. 지금 상수항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그 우변은 2 묶어내면 뺐으니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계속해서 이제 인수분해 될 거거든요. 눈에 확 보이죠? 요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요거, 지금 인수분해를 했더니 계산이 약간 불편하네요. 선생님이 우변은 인수분해 하기 전으로 좀 놔두고 정리를 좀 할게요.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요게 조금 계산이 편리합니다. 그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부분을 저쪽으로 이항해서 모두 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막 말이 버벅거려.
계산을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변을 이항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이항하니까 알파의 제곱, 어, 플러스 3알파의 제곱, 그죠?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 어,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이. 자, 진지하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버리면,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베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3으로 나눠버리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6이 아니고,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세요? 그쵸? 자, 그래서, 따라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거나, 아니면은 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이거나, 2이거나,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는 것은 이건 중군이라는 의미인데요. 베타에다가 여기 있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여기 베타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이제 여기가 2알파 제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옵니다. 즉, 중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얘는 탈락. 알파하고 베타가 두 군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군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 군이라고 했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는 말은 중군이라는 소리고, 중군은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것은 또, 역시 공정과 상식이죠?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괜찮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입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베타를 소거를 하죠. 자, 이제 마무리 계산하겠습니다. 마무리 계산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자, 소거를 좀 하고서, 소거. 자, 1번에다가 베타 소거합니다. 베타 소거 하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6은 2배의 베타 자리에, 여기서 베타가 뭐예요? 2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니까, 우변에 2알파 제곱 넘어오니까 알파 제곱 남고,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8알파 넘어오니까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여러분, 계산 되시나요? 그죠?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먼저 한번 고민해 보셨죠? 그리고 풀이를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니까 남는 거가 6하고, 여기는 8이니까 넘어오면, 6, 마이너스 2인가요? 4, 2, 8.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 2알파 맞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맞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베타도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런 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고차의 개수는 뭐 문자로 처리해도 답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뭐 K 이렇게 해서 이 최고차의 개수를 이렇게 뭐 A 이렇게 줘도 마지막에 묶고 있는 모습에서 그쵸?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대로 놓고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F1분의 F2. 자, 펜을 바꿔서요. 문제에서 말하는 F1분의 F2는 뭐냐라고 했을 때 1 대입하면 분모가 1이고요. 2 대입하면 잠깐만요. 2 대입하면 이게 계산이 이상하다. 잠깐 2를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8, 6인데 뭔가 잘못됐어. 계산. 선생님 계산 실수했어요. 어딘가에.
한번 죄송합니다. 검토 어딘가 틀렸지 어디 틀렸지 확인해 볼게요. 답이 안 나와. 자,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였고 2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고 베타에다가 그쵸?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아마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 여기가 2알파 제곱인데 너무 2알파 제곱이죠. 이걸 넘겼는데 여기 이렇게 써버렸네. 아유, 여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자. 계산 잘못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어, 너무 쏘리합니다. 자,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요. 요걸 정리하면 여기가 이제 우변이 2알파 제곱이 나오죠. 넘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이 마이너스 8알파여서 넘어오면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우변이 플러스 8이니까 넘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라고 하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꼴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선생님 계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묻고 있는 F1분의 F2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1 대입하면 분모는 1입니다. 2 대입하니까 분자는 2가 되겠습니다. 확인되나요? 2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고 여기 2만 딱 남아서 정답은 2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 거듭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죠. 16번 문제 좀 단순해 보이죠? 두 이차 함수가 만나지 않도록.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만나지 않도록. 두 이차 함수가 만나지 않도록. 바꿔 말하면 YY 소거했을 때 나오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이라는 말과 똑같죠?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판별식 문제입니다. 의미 아닌 두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의 풀이는 일단 Y를 소거하고 들어갑니다. Y를 소거하면, 소거해서 정리해보죠? 정리하니까 2X제곱, 그죠? 그 다음에 1차 항은 그대로 2AX인가요? 확인. 계산, 요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6은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판별식 4분의 D를 적용합니다. 절반, 1창의 절반의 제곱, A제곱이죠.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2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돼서요. 얘가 0보다 뭐?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때 이 의미 아닌 정수, 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 B 중심으로 잠깐 표현을 하고요. B는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6 마이너스, 넘겨서 2로 나눈 겁니다. 6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의미 아닌 두 정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이렇게 대입하면서 정수의 개수, 순서쌍을 세는 겁니다. 자, 마무리 세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A가 0부터 해볼까요? A가 0이면 B는 뭐가 가능한가요? A가 0이면 이 값은 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6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B가 6보다 작은 거니까 0부터 0, 1, 2, 3, 4, 5. 그래서 여기서 순서쌍이 6개가 나오네요. 이와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면 이제 이 부분이 지워져라. 1이면은 6-2분의 1이니까 5.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또 역시 B는 0부터 얼마까지? 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6개가 되고요. A가 2면은 어떻게 되나요? A가 2면 또 이 부분이 A가 2면 4가 되는데 4? 그죠? 4가 됩니다. 그래서 B는 0부터 4는 될 수 없고 3까지 해서 0, 1, 2, 3 해서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 부분이 3이면 2분의 9. 2분의 9니까 4.5거든요. 4.5. 6에서 4.5 빼니까 1.5네요. 그러면 뭐야? 몇 개야? B는 0하고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2개가 되겠고요. A가 4면은 불가능. 끝.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8개라고 하는 정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17번으로 갑니다. 자,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만 했던 아주 어려운 최대 최소 문제처럼 보입니다. 왜 선생님이 아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이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여러분 아시죠? 제한된 범위가, 이 범위에 뭐 문자, K 같은 게 막 들어가서 이 범위가 막 움직이는 문제와 아니면 축에 해당되는 이 일차항계수의 문자가 들어가서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ML 값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특히 서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고 여기는 이제 객관식으로 냈는데요. 자, 요게 최소값이 8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합은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는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거의 풀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값이 제한돼 있어요. 최대 최소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그래프 그릴 것, 그 다음에 축을 표시할 것. 여기서 축은 뭐예요? 마이너스 m이죠. 대칭 축 말이에요. 꼭지점이 x좌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m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범위가 1부터 2까지의 이 범위가 여기에 있을 거냐? 여기에 걸쳐 있을 거냐? 이쪽에 있을 거냐? 이 세 가지로 나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 걸쳐 있을 거냐? 이쪽에 나누는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 요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요거 웬만하면 출제합니다. 웬만하면 변별력이 아주 좋거든요. 자, 시작할게요. 자, 우선 기하적으로 그림 상황을 나타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꼭지점 축 해당되는 x는 마이너스 m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1부터 2까지 이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걸 사실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 원래는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축이 움직이니까 이 그래프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는 얘가 움직이는 거죠. 얘가 움직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됐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는 말은 범위가 1부터 2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여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 부분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2에서 최대고 여기 1에서 최소가 되겠죠. 그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m이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요게 이렇게 옮겨와서 이번에는 뭐죠? 이번에는 축이 요 범위 안에 1과 2, 요 1과 2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자, 그때는 마이너스 m, 요 꼭지점에서 최소가 됐죠. 가장 작은, 왜냐면 1일 때 여기고 2일 때 여기니까 여기 꼭지점에서 최소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축이 움직이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갈 때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우리가 여기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요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좋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서라볼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거부터 해볼까요? 상관없습니다. 요거부터 해보죠. 요거부터 해보죠.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m이 1보다 왼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m이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자, 등호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아요. 요건 마이너스를 곱하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요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건 당연히 뭘 의미하냐면 1에서 뭐야? 1에서 최소값을 의미하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뭐다? 최소값 8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F 얼마가 자, 요거는 F 얼마? F1이 최소값 8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요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F1이 8이니까 1을 대입해 봅니다. 1 대입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다 1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m제곱 나오고요. 1 대입했으니까 뭐야? 플러스 m 나오고요. 1 대입했으니까 여기서 1 나와서 그게 8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이해 가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2차식 만나니까 얘가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루트 b 있고.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근해 공식으로 m 값을 구해봅니다. 근해 공식으로 m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왜 안 지워져? m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여기가 29네요. 29 좋았어. 자, 그런데 지금 m이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선택되는 m의 값은 뭐냐면 뭐일까요? 네, 둘 중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답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m의 값을 다 합해야 되니까 아직 더 구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요. 자, 요거 요렇게 나누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서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지금 그래프가 움직였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자, 지금은 이제 1과 잠깐만요. 범위가요. 마이너스 m이 1과 2 사이. 자, 여기다는 등호를 넣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뺐으니까요. 여기서 뺐잖아요. 여기서 뺐으니까 여기는 이제 등호를 넣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를 곱하면 예쁘게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m이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fx는 f-m이 최소값이거든요. 그럼 f-m 넣으면은 요게 지금 여러분 요 잠깐 보시면 이게 x 플러스 m의 제곱이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f-m 넣으면은 마이너스 m입니다.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8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모순입니다. 왜 모순인지 아시겠죠? 이 범위에 벗어나잖아요. 여기.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잠깐만요. 이 범위가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럼 보다시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2에서 최소값이라는 거죠. 2에서. 그러니까 F에다가 2 넣었을 때 8이다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범위는 자, 그쵸. 여기서 요 m이 마이너스 m이 2보다는 클 때는 거니까 m이 마이너스 2보다 뭐예요? 작거나 여기 등호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죠? 작거나 같을 때. 그 m이 작거나 같을 때가 아니라 이제 잠깐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작거나 같을 때잖아요. 그죠?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약간 계산이 뭐 선생님이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약간 부드럽지 못했던 건 여기를 보면 곧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길 보고 여기 바로 요거 연관성을 보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때 마저 해볼까요? 요때는 방금 설명했잖아요. 요 2에서 여기 2에서 요 2에서 최소값 8을 갖는다. 그러니까 F 얼마? F2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F2를 대입하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다 2 대입하는 거거든요. 2 대입하면 M 제곱. 그다음에 2 대입했으니까 4M인데 플러스 3M이네요. 플러스 3M이고요. 그다음에 2 대입했으니까 숫자가 얼마냐면 4입니다. 이 값이 8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8 넘기면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4는 제로잖아요. 자, 이때 이 m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어떠세요? 만족하는 값은 누구일 것 같아요? m이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1은 버리고요. 마이너스 4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이제 합하면 되는 거예요. m의 값을 합하면 따라서 문제에서 이야기한 2분의 a 더하기 루트 b는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요. 더해봅시다. 2분의 자 마이너스 4는 요거 2분의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하고 요 마이너스 2라고 둘이 더해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죠? 플러스 루트 29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는 A하고 B를 더하면 A가 마이너스 9고요. B가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29거든요. 그래서 답은 20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어떠세요? 풀이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서술형에 또 아주 딱 안성맞춤입니다. 서술형 기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7번은 반복해서 꼭 학습하셔가지고 여러분 실력으로 만드세요. 자, 계속해서 우린 주관식 서술형으로 넘어갈까요? 자, 주관식 서술형 바로 가겠습니다. 주관식 서술형 1번은 좀 쉬워요. 그죠? 2차, 여기서 보시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알파, 베타,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서술하면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서술해 봅니다. 어, 자,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소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는 0. 확인. 선생님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했는데. 그쵸? 소거해서 정리하면 요놈의 두 근이 지금 뭐냐면 알파하고 뭐야? 베타입니다. 괜찮죠? 자, 근거하기수 관계를 써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곱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문제에서 요거 제시했잖아요. 자, 저 제시한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변형 공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8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대입해서 마무리합니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는 8인가요? 자, 문제에서 요거 놓치지 마시고 양의 실수 a 놓치지 마시죠. 자, 이때 a-2의 제곱은 4니까는 a는 0 또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나요? 따라서 a는 뭐다? 4다. because 왜냐하면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말했으니까요. 괜찮죠? 오케이, 좋았어. 여기 서술형 1번.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쉬운 거 하나 주고요. 약간 불편하게 문제를 하나 또 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0점짜리입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정수인 근을 갖도록 적어도 정수인 근을 적어도 한 개씩 갖는다고 할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합의 값으로 가능한 값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 불편합니다. 여러분, 정수근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정수근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 약간 넓은 지면을 좀 활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수근 문제는 자, 전형적인 케이스가 정수구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선생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 2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 정수근을 갖도록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 일차항계수하고 상수항이 요 m에 관해서 차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m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 m 소거 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거나 자 이런 해법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케이스로는 x제곱 마이너스 2mx 자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2차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요놈이 이제 정수근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는 뭘 겨냥해서 내는 거냐면 여기가 위에서 말한 이 M 소거 후에 정수 조건 부정을 쓰는 이 풀이가 이게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M이 소거가 안 되거든. 여기 차수가 달라서. 그러면 얘는 풀이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선 실근. 이므로 정수근은 실근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문제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즉, 그러면 이제 요게 특징이 이제 풀이가 이렇게 딱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요건 아마 선생님 카페에 아마 특강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이도저도 아니면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의 공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이제 정수근이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이제 정수근이 되려면 앞서서 이야기하는 게 우선 실근도 돼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루트가 있으면 안 되거든. 루트가 있으면 정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의 값이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정수근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근은 첫 번째 자격이고 우선 실근 됐다면 완전 제곱수가 돼서 루트를 벗어나야 유리근이 되어야 무리근이 아니라 유리근이 되어야 정수근이 될 자격을 갖게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EA랑 약분까지 되어야만 정수근이 되겠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가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완전 제곱수까지 이제 가는 게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정수근 문제는 요게 내용이 이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선 두 가지 케이스가 안 돼서 세 번째 케이스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약간의 고민을 하셨겠지만 고민 끝에 첫 번째 이거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근의 공식을 딱 쓰는 거예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마이너스 a니까 9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81 마이너스 9a가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소수령이니까. 그래서 그때 a 값을 구하면 선생님이 이제 요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씩 하나씩 따져야 될 텐데 곧바로 쓰겠습니다. 5하고 8하고 9가 되거든요. 9, 9, 81도 0이 되니까 제곱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따져보면 8은 안 돼요. 선생님 8이 안 되는 걸 꼭 따져야 합니까? 따져야 됩니다. 왜 따져야 될까요? 아까 선생님 그랬죠. 필요해서 자격을 갖추는 거지. 나중에 이제 요거 약분까지 돼야 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이 거의 이런 것까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까지 해야 되는 문제네. 8일 때 여기 확인해 보면 8, 9, 72 하니까 이거 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8분의 9 뿔마 3 이렇게 돼서 8분의 6이 됩니다. 아니, 8분의 12가 되고 또 마이너스일 때 6이 돼가지고 얘가 약분해도 정수가 안 돼. 예, 안 돼. 이런 값들이 존재해. 어떨 때? 요거 두 번째 풀이 실근인 걸로 풀었을 때도 확인이 필요하고 요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수인 걸 이용을 해도 지금처럼 확인해서 안 되는 걸 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 즉 동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서 이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니은도 똑같이 서술해야 돼요. 니은. 자, 니은에서 완전 그 뭐야 이 근을 구해보면 x는 a분의 그러니까 뭐야 b분의 그죠?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AB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9 마이너스 AB가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제곱수. 그런데 앞에서 A는 5하고 9를 구해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A가 5일 때 그때 B를 구하면 B가 1이고요. A가 9일 때도 B를 구하면 이제 1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값으로 가능한 값은 A 더하기 B는 여기서 얼마? 6 또는 여기서 10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능한 모두 더한값은 16이다라고 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럴싸하게 이런 비슷하게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이제 24년 작년 거였고요. 선생님이 이제 짬 나는 대로 23년 거, 그다음 22년 거 정도까지 3개년까지는 선생님이 시간 되는 대로 강의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모쪼록 참고해서 공부하는 방향도 잘 설정하시고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23년도 거에서 만나고요. 혹시 타 학교 친구들도 다른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꽤 도움 되거든요.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요거 다음에는 이 약속은 안 할게요. 약속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재현이나 청원
선덕 이런 부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강의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험에서 뵙겠습니다.